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심재철 검찰국장님이 8월까지 반부패 부장하셨죠, 대검에?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5월 달에 야당 관련 정치인에 관련해서 진술이 나왔어요. 돈을 매덕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통신과 계좌 영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검의 이 담당 부서인 반부패 부장이 지금 한 3개월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영장까지 나왔는데 반부패 부장이 모르는 게 이 업무상 그런 일이 있나요? 중요 정치인 등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반부패부를 통해서 그 보고가 되는 게 통상의 관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각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첩보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총장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첩보입니까? 그 정도가? 어떻게 보세요 보통? 저 정도 상황에서 반부패부가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지검장과 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재철 반부패 부장한테는 모르게 하자, 이런 암묵적인 서로 간에 뭔가 이렇게 암묵적 합의가 있지 않고는 정상적인 업무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대검찰청에 다양한 기구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하는 어떤 법령에서 만들어 온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이 점에 생각합니다. 대해서 장관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지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발언입니다. 이는 지난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청장이 라임 사건 보고 누락 의혹에 대해 검사장이 직보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을 뒤집은 발언인데요. 향후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 청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야당 정치인 관련 수사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지적에 수사하다가 어차피 오픈된 사건은 담당 부장이 자기 소속 청 결정을 거쳐 대검 반부패부에 이메일로 수사를 보고하면 부장한테 내가 받는다면서, 그런데 초기 단계에는 저에게 직보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5월 송사면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을 첩보 수준에서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윤 청장의 설명은 사실과 전혀 달랐는데요. 일선청에서 수사를 하다가 어차피 오픈된 사건은 다 담당 부장이 자기 청의 결재를 거쳐갖고 대검 반부패부의 과장에게 이메일로 수사 상황을 다 보고를 하면 저는 반부패 부장을 통해서 받습니다.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지만 초기 첩보 단계는 검사장이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직보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진술만 딱 나왔다거나 또는 전문 진술인데 누가 누구한테 로비를 했다, 그런 게 나올 때는 그때는 당사자 본인도 자기가 수사 대상인지 모르고 전임 남부지검장이 면담할 때 보고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5월 말경에 예, 5월 말경에. 제가 그 예, 첩보를 5월 말경에.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무렵부터 네. 8월까지 3개월 정도는 네. 대검 반부패 부장이나 법무부나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야당 정치인으로 지목되어 있는 네네. 그 윤모 네네. 변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언제 발부됐고 언제 집행됐습니까? 그 모르겠습니다. 언제 아프죠? 이 사건이 통신이 절차와 규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던 법무부와 대검 통틀어서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 대검과 법무부 통틀어서 한 명입니다. 그 한 명이 누굽니까? 총장님입니다, 총장님. 아니 저는 총장님 첩보를- 말고는 네. 대검과 법무부에서 이 사건에 야당 정치인이 연루돼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26일 라임 자산운용 사기 사건에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국장은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지낼 당시 관련 의혹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에 대한 질문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이 상당 부분 수사가 이루어진 점을 거론하며 저렇게 수사를 세게 했는데 첩보라고 볼 수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심 국장은 대검의 다양한 기구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합리적 결정을 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업무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된 것이라며 윤 청장과 남부지검장이 보고문서를 남기지 않았다면 은폐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번 드러난 윤 청장의 위증. 이러고도 이 사람을 검찰청장에 앉혀놔야 하는 겁니까? 정말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인 건가요? 어처구니 없는 그의 위증이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벌어진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지난 22일 윤 청장이 주장한 모든 내용을 추 장관이 반박하며 역공을 벌였는데요. 중요한 내용을 하이라이트로 뽑아서 정리해봤습니다.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어떤 의미셨습니까? 정부조직법 그리고 검찰청법에 의해서 명시된 바에 따라서 법률상 정확하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의 청으로서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청으로서 그러면 이런 표현은 네. 가능하겠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이다. 검찰총장은 상급자이다. 상급자이다. 맞습니다. 또는 사급자. 네. 그래서 부하라는 네. 표현을 네. 누구도 사회에서 사실 안 쓰는 표현이니까요.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합니다. 네네. 합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뭐 수용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수용하고 말 게 없습니다. 제가 이행의 문제가 남지는 않고 그러나 그것이 위법하고 또 그 근거라든지 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는 부당한 건 저희들은 다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뭐 검찰을 이렇게 공박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좀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대통령이 마치 총선 이후에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검찰총장을 하라고 했다. 이런 거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그런 당 얘기를? 대표로서 현재의 대통령을 그 전에 접촉한 기회가 많이 있었고요. 또 그분의 성품을 잘 비교적 아는 편인데요.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그를 전달하시는 성품은 아니십니다. 네. 또한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자리에서 그런 확인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소임을 다 하라고 하셨고 민주당에서 뭐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적절한 이런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막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임기 동안 할 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임명권자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제 소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내일 당장 정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저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을 지켜주는 그런 자리에 있는 막중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발언에 좀 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